자, 14강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상 조합원인 경우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보면 페이지가 그 258에서 264쪽이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서 토지와 건물 전체를 소유한 사람은 당연히 뭐 분양 대상자가 되겠죠.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 주택 등이 신축 단계부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리되었고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면 각각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거는 신조례에서 그렇다는 거죠. 구조례 적용 대상은 어떠냐? 권리 산정 기준일 적용이 아니라 2003년 12월 29일 왜냐면 30일 전이니까 29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29일까지 분리된 경우만 각각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이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매수함으로 인해서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이 증가를 가져와 대형 평형을 분양받았거나 추가 부담금을 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전제 보면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이 토지가 소유자가 A야. 건물 소유자가 B야. 근데 이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분양 대상자가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위험해. 왜 그러냐면 새로 아파트 짓는 최소 평형의 권리가액에 미치지 못하고 조합원 수가 많다. 그러면 못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건물 소유자는 분양 대상자 된다. 다만 새로 건립되는 최소 평형이 권리가액 이상이어야 된다. 이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해. 그럼 이 사람이 이거를 샀을 때 권리가액에 포함이 되느냐 이 문제죠. 근데 그럴 때에는 우리가 신조례, 구조례를 서울시 신조례, 구조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구조례 적용 대상은 구조례 적용 대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요. 2010년 7월 15일 이전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그런 사업자들이죠. 이런 경우는 이 토지와 건물이 언제? 2003년 12월 29일 이전이면 29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또는 2003년 12월 30일 전은 30일 안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까지 분할됐다면 이 사람이 이걸 사면 토지와 건물 전체를 종전 권리가액에 포함이 돼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신조례 적용 대상 방법 같은 건 어때요? 2010년 7월 16일 이후 신조례 적용 대상은 권리 이날이 아니라 권리 산정 기준이죠. 서울시와 부산만 그렇고 나머지 지역은 구역 공람 공고 1이라고 했죠. 그런 것들은 지자체 문의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더 좋아요. 이 정도만 알고 있고. 그리고 모르면 책 하나 사봐야 이거 35,000원밖에 안 하는데. 어떤 훌륭하신 분은 저한테 유튜브를 보면서 선생님은 그 댓글을 했다. 책만 홍보하는 것 같다고. 아니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목이 아프게 하면서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인군자인가요? 생각을 좀 하고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안 웃기나 봐요. 이런 얘기하면. 내가 웃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죠? 조금 있으면 이게 더 자세히 설명드려요. 왜냐면 그냥 지분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어요. 이때쯤 넘어가면 후반기 넘어가면. 자. 이 서울시 구조례 신조례에도 확실하게 알도록 이렇게 내가 정리해놨죠.
서울시 구조례 신조례 적용 대상이야. 이렇게 하는 걸 다 설명했으니까 보시면 되고, 타인이 토지 위에 건물만 소유한 경우도 이거 부당 대상자가 돼요. 이런 경우 다만 건물이 서울시 구조례 적용 대상이면 2003년 12월 30일 전은 30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시 신조례 적용 대상이면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 권리산정 기준은 이전이에요. 이전이니까 그것까지 전이니까 그 날짜까지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전날 그날 권리산정 기준날 쪼개서도 그 분양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불알되면 하나의 분양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까지 포함이 되고 후 토지와 건물 분리되어 있는 경우만 된다. 타인의 토지에 이 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럴 때 이것이 공유지 주택과 같은 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분양 대상자이나 단지 차이가 있다면 국공유지가 아니어서 추후 개인 땅 같은 경우는 불화받을 수 없다. 국공유지는 불화받을 수가 있다죠. 어쨌든 이 건물만 낙찰 받을 때는 이거 갖고 권리가액이 낮아서 현금 청산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작으면. 그것만 조심하면 돼. 분양은 자격지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럴 때에는 다른 걸 좀 매입하면 되죠. 어떻게? 권리 산정 기준이 신조례 적용을 받는 것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리된 거. 야, 이거 어려워요. 이거 후 이거 있잖아요. 이전에 하루 차이인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용어는 정확히 내가 책 쓸 때는 이전 전후 아니면 그 현미경으로 보고서가 이 책에 있는 글자는 안 틀리게끔 몇 번을 검색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은 맞는 거예요. 이전에 분할돼 있으면 그 분할된 걸 갖다가 사면 종전 권리가액에 포함이 된다. 토지가 90제곱미터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럴 때에는 종전 토지 면적이 90제곱 이상이면서 권리산정 기준 이전에 또는 구조례 적용 대상하면은 2003년 12월 30일 전에 권리산정 기준은 이전이죠. 포함이 되고 이거는 30일 포함이 안 되는 거. 전에 단독 소유로 분리되어 있거나 또는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분양되는. 이게 9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의 필지를 공동 소유도 분양 대상자가 돼요. 단독 필지면 당연히 되고. 다만 토지가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지목과 상관없이 이 대상이 된다. 이게. 다만 단독 필지로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 미만인 토지 같은 경우는 단독 필지 30제곱 90제곱 미만인 토지 소유자는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소유권이 분리되고 이거는 이게 전인데 이게 오타예요. 전이라고 했죠. 이게 2003년 12월 30일 전에 소유권이 분리되고 전인데 이자가 대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이 공사 완료까지 무주택자면 분양 대상자가 된다. 이게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과 현황이 모두가 도로가 아니면 분양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구조례에서 적용되는 거고 신조례에서 없어졌어요. 신조례 적용 대상 재개발 사업구에 대해서는 90제곱 미만인 토지 소유자는 분양 자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 나와 있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이겠는데, 이 건물만 샀을 때 이게 여기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종전 토지 면적이 90제곱 미만이더라도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형 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 이상인 자는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분양 신청자가 동일 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체의 권리가액에 포함해서 한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한 주택 또는 한 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 주택 또는 한 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여러 필지를 권리산정기준 이전, 여기 이전이죠. 이전. 즉 구조례에서는 2003년 12월 30일 전. 여기는 제대로 했네. 전. 신조례에 적용돼서는 권리산정기준 이전. 이건 이전, 요거는 전. 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이 총면적이 90제곱 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그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 이상인 자의 경우는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여러 필지, 수필지나 또는 대지 소유자가 각자 수필지나 대지 소유자가 각자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거는 한 필지나 또는 이제 그 여러 필지가 이제 그 90제곱 이상인 경우, 이게 수필지나 대지 소유자가 각자 90제곱 이상인 경우이고, 권리산정기준 이전에 분할된 경우 각각 분할. 여기서는 이제 그 신조례만, 앞에서 신조례 구조례 하도 얘기했으니 여기서는 이제 생략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신조례 구조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수필지를 합한 면적이 90제곱 이상이거나 공유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면적 중 단일 지분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이 단독 필지로 90제곱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또 이거는 뭐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이 한 필지에 가지고 있는 게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 거 이렇게. 이 표현은 이상 경우에도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나눠졌다 그러면, 구조례는 2005년 12월 30일 전에 나눠졌다면 각각 분양 대상자가 된다. 이후에 나눠졌다면 이제 공동 분양권자가 된다 이 말이죠. 한 세대원이 한 재개발 구역 내에서 여러 필지나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여기서 한 세대원이 한 재개발 구역에 여러 개의 필지나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때. 그걸 사면 하나의 분양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사고서 공동분양권자 되고 나가지고 청산금은 받겠죠. 권리가액이 높으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눈물을 흘려봐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울어봤죠? 살면서. 안 울어봤어요? 잘못해서. 소리 내서 못 웃지만 속으로 많이 울어봤잖아. 실수해서. 손해봐서. 잘못 판단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여기 보면 한 세대원이 한 재개발 구역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경매나 일반 매매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한 세대원이 한 재개발 구역 내에서 조합 설립인가 일 이후에 여러 필지나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한 개의 분양 자격만 주어진다. 조합 설립일 이전 전에 같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세대원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여야만 각각 분양 대상자가 된다. 조합 설립일 이후에 이렇게 여러 개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사게 되면 공동 분양권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조합 설립일 이후에 매각하면 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주택을 합해서 하나의 분양 자격이 주어지니 공동 분양권자가 된다. 그럼 결국 뭐냐면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이 만큼 되고 이 종우자산 신축 아파트의 권리가액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은 어떻게 돼요? 돈으로 돌려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분양받는 거는 공동 분양권자. 그럼 또 지분경매가 나오죠. 제가 좋아하는 게 지분경매죠. 다세주택이 분양 자격과 유의할 점. 이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최초 다세대, 이걸 원 다세대라는데 이 최초 다세대 같은 경우는 분양 자격이 주어지죠. 기존 건물을 철거 후 다세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 다세주택은 평소 상관없이 분양 대상자. 그러나 서울시는 2008년 7월부터 서울시 내에서 새로 건축되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세주택은 재개발을 할 때 입주권을 주지 아니하고 현금 청산할 계획이다. 단 서울시 조례 2008년 7월 30일 이전까지, 경기도는 2008년 7월 25일 이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아 집을 지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입주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인천시는
조례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인천시에는 제한이 없이 인천시는 투자해도 된다는 거죠. 이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주택을 헐고 소규모로 다주택을 신축하는 등의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하면 서울시에서는 건축허가를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받아서 다주택을 건축한 경우 60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온전한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지만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라면 60제곱미터 미만으로 신축한 경우 수인이 분양 신청을 하나의 분양 대상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7월 30일 후에 신축 다세대가 60제곱 미만이라도 재건축 신축 아파트 최소 분양 평형이 신축 다세대 평형 미만일 경우에는 분양권 대상자가 된다. 즉 신축 다세대 주택 전용 면적이 재건축 신축 아파트보다 클 경우 이럴 때는 온전하게 분양 대상자가 주어진다. 이 조례 개정일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 30일, 경기도는 2008년 7월 25일 후에 기존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비주거용 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한 개동 전체 세대에 대하여 하나의 분양자격이 부여진다. 이런 것도 이런 부분이 이제 보면 여기에 보면 서울시 정비조례 24조 2항 제6호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줘. 이거는 우리가 분할 다세대라고 하는 거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를 다세대로 이렇게 쪼개는 거죠. 허가 받아가지고.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리된 다세대 주택, 분할 다세대는 각각 분양자격이 주어지나 권리 산정 기준일 후에 분할. 이럴 때에는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을. 등기부를 기준하는 게 아니라 분할 대상은 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죠. 그걸 갖고 보존 등기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쪼개져 있으면 되는 거다는 거죠.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전 이후로 소유한 경우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들은 둘 다 조합원이나 분양 대상은 다르게 정하게 안 된다. 토지와 건물 중 소유자가 준공 당시부터 분리되어 있다면 토지 소유자와 주택이 소유자가 각각 별도의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각각의 동의서로 산정되며 분양 대상자도 각각 주어진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준공 이후부터 분리되었다면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합쳐서 하나의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동의서는 두 사람 모두 제출하여 하나의 동의서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 수인이 분양 신청자를 하나의 분양 대상자로 보면 공동 분양권자가 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준공 이후부터 분리되었더라도 권리산정 기준 이전에 토지와 주택이 각각 분양되었고 분리되었고 이럴 때에는 이제 90제곱미터 이런 경우는 각각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설령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분리된 게 그 준공 이후에 분리됐다고 하더라도 권리산정 기준 이전에 구조례에서는 2003년 12월 30일 전에 나눠졌다면 토지와 건물에서 각각 토지가 90제곱 있으면 각각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거죠.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준공 이후에 분리됐다면 이제 하나의 분양 자격이 주지만 준공 이후에 분리됐다도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준공 이후에 분리됐지만 권리산정 이후에 분리됐다면 각각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9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구조례 같은 경우는 90제곱미터지만 그거는 이제 2003년 12월 30일 전에 나눠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14강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상 조합원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